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1년 전 독일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12살 소년을 보고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단언했거든요. 저 한국 소년이 축구 역사를 바꿀 것이다. 2025년에는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칠 것이다라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동양인이 유럽 축구를 정복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예언이 하나씩, 정말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분데스리가 이적, 2015년 프리미어리그 진출, 2022년 월드컵 신화, 2023년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2025년 LAFC에서의 폭발적 활약까지. 도대체 그 독일 감독은 어떻게 20년 후의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본 12살 손흥민에게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막시밀리안 로젠베르크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35년간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감독이죠. 베켄바우어부터 시작해서 클린스만, 발라크까지 독일 축구 전설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2004년 7월, 저는 함부르크 유소년 국제 캠프 취재차 북독일로 향했어요. 유럽 각국의 유망주들이 모이는 캠프였는데 그 해에는 특별히 한국에서도 몇 명의 소년들이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유소년 캠프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문화적 차이와 피지컬 한계 때문에 눈에 띄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훈련장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더니 12살짜리, 체구도 작고 얼굴도 아직 앳된 아이가 3명의 독일 아이를 단 한 번의 터치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유망주들을 봐왔지만 그런 움직임은 처음이었어요. 속도도 속도지만 볼터치 하나하나에 예술성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을 본 제 삶의 시간들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카메라를 그 아이에게 맞췄습니다. 등번호 7번, 이름표에는 영어로 손흥민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12살 소년이었죠. 그 아이의 플레이를 10분만 지켜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공을 대하는 자세, 동료를 보는 시선, 심지어 실수했을 때 고개 숙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독일 코치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로젠베르크 감독, 저 한국 소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축구의 미래입니다. 코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그때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이는 다릅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외칠 거예요. 2024년이라니 20년 후 얘기잖아요. 네, 20년 후입니다. 그때 저 소녀는 세계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겁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손흥민 부모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 손흥정 씨는 정말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감독님, 저희 아이가 독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은 특별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정신력, 그리고 타고난 축구 지능이 결합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유럽 전체가 한국 축구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눈빛에서 오래된 동양인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그건 독일에서도 이제 보기 힘든 시대의 흔적이었죠. 손흥민의 축구엔 아버지 세대의 절제와 우리 세대의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본 건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확신으로 적어 내려갔죠. 2004년 7월 15일 함부르크에서 만난 12세 손흥민. 이 소녀는 축구 역사를 바꿀 것이다. 한국인의 정신력과 겸손함이 서구 축구의 편견을 깨뜨릴 것이며 20년 후에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진정한 축구 레전드가 될 것이다. 동료 감독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막스,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동양인이 발롱도르를 받는다고. 정신 좀 차리지. 12살짜리 보고 20년 후를 예측한다니 미쳤구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어요. 축구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조국을 향한 책임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노트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수백 번 적히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소년이 아닌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세세하게 예측하며 기록하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한국 소년이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뮌헨의 제 작업실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손흥민에 대한 완전한 예언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가죽 노트가 놓여 있었죠. 제가 30년간 축구를 연구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직감을 총동원해서 그 한국 소년의 미래를 세세하게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 2008년 16세에 함부르크 유스팀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두 번째 예언, 2010년 18세에 프로 무대 데뷔, 첫 골은 왼발 슛으로 기록할 것. 세 번째 예언, 2013년 레버쿠젠 이적, 분데스리가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 저는 밤새도록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속삭이는 것처럼 손흥민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2015년 8월 토트넘 호스퍼 이적. 이적료는 3천만 유로 내외. 2017년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번째 전성기 맞음. 시즌 14골 기록.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해트트릭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 가장 중요한 예언들을 적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부상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전. 브라질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 것. 2023년 아시안컵 우승으로 아시아 축구 역사를 새로 쓸 것. 2024년 미국 MLS 진출로 새로운 도전 시작. 이곳에서 진짜 레전드로 완성될 것.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될 것이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스포츠가 어떻게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의 겸손함과 프로 정신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홍보대사가 될 것이다. 예언서를 완성한 후 저는 독일 축구계 동료들에게 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완전한 조롱이었어요. 뮌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동료 감독 프리드리히가 말했습니다. 막스, 자네가 미쳤나? 12살 동양인 소년 하나 보고 20년짜리 예언서를 썼다고. 읽어보세요. 제가 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언서를 펼쳐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 2022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이긴다고. 토트넘에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해트트릭이라고. 막스, 이건 소설이야. 예언서가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스포츠 기자 한스 짐머만은 더 신랄했어요. 로젠베르크 감독, 아시아 선수들의 현실을 아시잖아요. 체력적 한계, 문화적 장벽, 언어 문제. 유럽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제가 본 것은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적 판단을 잃으셨군요. 30년 경력이 무색하네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독일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로젠베르크 감독님, 최근 당신의 손흥민 예언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는 독일 축구계의 전문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경고였죠. 더 이상 손흥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35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함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16세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제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정말 제가 적은 대로 손흥민은 함부르크 유스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010년 드디어 첫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언한 대로 왼발슛으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언서를 펼치고 첫 번째 항목에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에게 연락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냉담했어요. 우연이겠지. 아직 한두 개 맞췄다고 해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2013년 두 번째 큰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거예요. 정확히 제가 예측한 시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스,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췄지? 운이 좋았나 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예언들도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2015년 8월 28일,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적료는 제가 예상한 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3천만 유로였습니다. 그날 저는 예언서를 펼치고 세 번째 체크 표시를 했어요. 이제 독일 축구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막스, 미안하다. 내가 옳았나 보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소년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언서의 다음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어떤 기록을 세울지 모두 적혀 있었거든요. 2017년 시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4골을 기록했을 때 저는 또다시 예언서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예언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 스포츠 방송국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로젠베르크 감독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한국인의 정신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손흥민에게는 서구 선수들에게서 찾기 힘든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겸손함과 끈기입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책임감이죠. 이런 정신력이 있는 선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손흥민이 아약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예언서에 적어놨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축구 예언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제 예언서는 독일 축구계의 전설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예언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2022년 월드컵, 2023년 아시안컵,
그리고 2024년에 새로운 도전. 예언서의 절반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모든 순간들이 이미 제 노트에 적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될 때마다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의 정신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오후 3시 47분. 저는 뮌헨의 제 작업실에서 BBC 스포트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브레이킹. 탄엄 사인 선흥민 프롬 바이어 레버쿠젠 포 22 밀리언 파운즈.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적료를 유로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유로. 제가 11년 전 예언서에 적어놨던 숫자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그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2004년부터 써온 손흥민 예언서였죠. 75페이지를 펼치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5년 8월 말 토트넘 호스퍼 이적. 이적료 약 3천만 유로. 영국 언론들이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할 것이나 곧 그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저는 빨간 펜으로 커다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저녁 독일 축구계 동료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먼저 프리드리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막스, 미친 거 맞았어? 정말 토트넘 간다고 11년 전에 적어놨다고? 네, 정확한 시기까지 맞췄어요. 8월 말이라고 적어뒀거든요.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겠군.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 차원이 달라.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예언서의 다음 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9월 17일 손흥민의 토트넘 데뷔전이 있었어요. 슈퍼컵 상대로 선발 출전했죠. 저는 독일에서 생중계로 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전반 5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더니 오른발로 땅볼 슛을 날렸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어요. 데뷔골이었습니다. 저는 예언서 78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토트넘 데뷔 후 한 달 이내 첫 골 기록. 오른발 땅볼 슛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언이 적중한 순간이었어요.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거든요. BBC의 축구 전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선흥민, 프라머싱 스타트 버 프리미어 리그 윌 비 더 리얼 테스트. 가디언에서는 더 신중했습니다. 에이전 플레이어즈 해브 스트러글드 인 프리미어 리그. 캔선 비 디퍼런트.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구심이 곧 경탄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2015에서 16 시즌이 끝났을 때 손흥민은 리그에서 4골, 유로파리그에서 4골을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아직 폭발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영국 언론들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괜찮은 선수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토트넘이 더 큰 선수를 영입해야 할 것. 하지만 저는 예언서 85페이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2016-17 시즌 진짜 폭발. 리그 14골 이상 기록하며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을 것. 영국 언론들이 완전히 돌아설 것이다. 2017년 3월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했을 때 화이트 하트 레인 스타디움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독일에서 생중계로 지켜보던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시즌 손흥민은 정확히 14골을 기록했어요. 제가 13년 전에 예측한 숫자였습니다. 영국 언론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흥민 해즈 프루브드 히즈 워스 인 프리미어 리그. 프롬 다웃 투 설튼티 선즈 리마커블 저어니. 텔레그래프의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We were wrong about 선흥민. 2018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푸스카스 어워드를 수상한 거예요.
벌리와의 경기에서 넣은 그 환상적인 솔로 골 때문이었죠. 저는 그 골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시작해서 6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들어간 그 골.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예언서 92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개인 기록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 그의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닌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날 밤 저에게 독일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로젠베르크 감독님, 이제 독일 전체가 당신의 예언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아직 절반도 실현되지 않았어요. 진짜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일들 말씀이시죠? 2019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이 보여줄 모습을 기다려보세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2019년 5월 8일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 토트넘 대 아약스. 1차전에서 1대0. 으로 뒤진 상황에서 토트넘은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골이 터졌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두 번째 골에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번째 골이 터졌을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어요. 손흥민의 환상적인 해트트릭 덕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예언서 98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5년 전에 쓴 글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역사적인 해트트릭으로 팀을 결승에 올려놓을 것. 이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을 것이다. 영국 언론들이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선흥민, 더 히로우 탄엄 리디드. 프롬 언논 투 언스타퍼블 선즈 챔피언즈 리그 매직. BBC에서는 아예 손흥민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손흥민을 응원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자부심이 되었구나. 2020년과 2021년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17골을 기록하며 골든부트 경쟁에 참여했고 케인과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순간들이 제 예언서에 이미 적혀있던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2022년 월드컵,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2021년 말, 저는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손흥민이 겪게 될 가장 큰 시련과 그 이후의 영광이 적혀 있었어요. 그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날 것이다. 상처를 입고도 조국을 위해 뛰는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의 심장을 울릴 것이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해트트릭 이후 손흥민을 둘러싼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뮌헨에서 유럽 각국의 언론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찬사였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스포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너무 쉬워진 것 아닌가. 스페인의 어느 축구 전문가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의 성공이 다른 아시아 선수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견해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 초 손흥민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소스들이 각종 가십 사이트에 정보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이 영국에서 한국 여성과 비밀 연애 중. 토트넘 동료들과의 갈등설. 세금 문제로 영국 당국과 마찰. 모두 근거 없는 루머들이었지만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가장 악질적인 건
2021년 여름에 터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손흥민과의 관계를 주장하며 임신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손흥민 씨와 3년간 비밀 연애를 했고 현재 임신 상태입니다. 한국과 영국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독일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유로 2020 연기로 인해 국제대회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터진 일이었거든요. 저는 제 인맥을 동원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한 사립탐정과 연결이 되었어요. 로젠베르크 감독님, 이 사건에는 분명 뒤가 있습니다. 그 여성의 배후에 누군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그녀가 갑자기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변호사 비용도 누군가 대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을 지원하는 변호사가 유럽의 한 대형 에이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축구 에이전시가 이런 일에 개입하죠? 경쟁 구도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성공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밀려난 선수들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성공이 기존 유럽 축구계의 파워 구조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아시아 마케팅에서 손흥민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그 시장을 노리고 있던 다른 선수들과 에이전시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2021년 9월 더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축구 잡지에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손흥민은 개인기보다는 팀 플레이에 의존하는 선수다. 진정한 스타라고 보기 어렵다. 독일의 일부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멘탈리티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드러낸다. 이런 기사들을 보며 저는 분노했어요. 15년 이상 손흥민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런 편견과 악의적 비판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독일 언론에 반박 기고문을 썼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요. 손흥민의 성공을 질투하는 일부 세력들이 체계적으로 그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손흥민의 진정한 힘은 역경을 이겨내는 정신력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2022년 초 손흥민의 플레이가 잠시 주춤할 때를 노려 더 악랄한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나이의 벽에 부딪힌 손흥민. 한계를 드러내는 아시아 선수의 전형. 토트넘이 새로운 윙어를 찾아야 할 시점. 심지어 일부 영국 언론도 가세했어요. 평소 손흥민을 지지했던 매체들조차 미묘하게 비판적 논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거든요. 런던의 그 사립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더 파보세요.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몇 주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한 대형 스포츠 마케팅 회사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과 경쟁하는 다른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론사에 돈을 주고 부정적 기사를 쓰게 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스캔들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선수의 성공을 막기 위해 이런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벌이다니.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이런 모든 공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용히, 더욱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도 짧게 답했어요. 축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악의적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예언서의 한 구절을 떠올렸어요. 그의 진정한 강함은 침묵 속에서 빛날 것이다. 모든 비판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축구로만 답할 것이다. 2022년 3월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월드컵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손흥민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얼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악의적 세력들이 완전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끝이다. 월드컵 출전도 불가능할 것. 손흥민 시대의 종료. 부상으로 몰락하는 아시아 선수의 전형. 하지만 저는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 그곳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올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도 조국을 위해 뛰는 모습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될 때가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오후 10시 30분. 저는 뮌헨의 제 서재에서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대 마르세유 경기였죠. 후반 90분, 경기가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손흥민이 상대편 수비수와 충돌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지며 얼굴을 감싸는 모습.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면 골절상으로 보입니다. 심각해 보이네요. 해설자의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월드컵까지 겨우 20일 남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추적해온 예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언서 127페이지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2022년 월드컵, 마스크를 쓰고 출전하여 브라질을 꺾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 발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월드컵 출전은 불투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예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8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독일 동료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막스, 이번엔 틀렸나 보네. 월드컵 출전도 못할 것 같은데. 부상이 너무 심각해. 나이도 있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더 절망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표팀 의료진이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는 수술 후 최소 4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날 저는 18년간 써온 예언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 언론들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월드컵 절망. 한국 축구의 큰 손실. 4년을 기다린 꿈이 무너졌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악의적 세력들의 반응이었어요. 이탈리아의 한 축구 평론가가 라디오에서 말했습니다. 결국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가 드러났다. 중요한 순간에 부상을 당하는 것도 멘털의 문제다. 스페인 언론도 가세했어요. 손흥민의 몰락이 시작됐다. 이제 유럽에서도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가장 악랄했던 건 영국의 일부 매체들이었습니다. 선즈 월드컵 드림 오버 이즈 디스 더 비기닝 어브 디 엔드. 타넘 슈 컨시더 셀링 선.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분노했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느꼈어요. 정말로 제 예언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거든요. 11월 중순, 손흥민이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면 골절 부위에 금속판을 삽입하는 수술이었어요. 수술 후 첫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 절반이 붓고 멍이 든 모습이었거든요. 이 상태로 어떻게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예언서를 꺼내봤어요. 127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출전하여. 마스크?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부상이 예언의 일부였을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을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이렇게 심각한 부상으로는 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1월 20일 월드컵 개막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출전한다는 건가?
파울루 벤투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뛰겠다고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8년 전에 쓴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마스크를 쓴 채로 제대로 뛸 수 있을까? 11월 24일 한국 대 우루과이 첫 경기가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서 새벽 시간에 생중계를 켰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어요. 검은색 보호 마스크를 쓴 채로 말이죠. 경기 내내 그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뛰었습니다. 헤딩은 거의 하지 않았고 몸싸움도 피했어요.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경기 후 해설자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손흥민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 마스크 때문에 시야도 제한되고 움직임도 부자연스럽다. 저도 솔직히 실망했어요. 이 상태로는 브라질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11월 28일 가나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은 뛰었지만 예전의 폭발력이 없었어요. 3-2로 이겼지만 손흥민의 컨디션은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예언서를 다시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번엔 틀렸나 보다. 12월 2일 오후 운명의 한국 대 포르투갈전이 있었어요.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중계를 켰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전반전은 답답했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손흥민도 몇 번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쉬웠습니다. 하프타임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무리였나 보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달라진 거예요. 90분, 추가 시간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황희찬이 넣었지만 그 골의 시작은 손흥민의 드리블이었어요. 93분,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 손흥민이 공을 잡더니 포르투갈 수비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2대1 역전승. 16강 진출.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마스크를 쓰고도 이런 플레이를 해내는 손흥민을 보며 제가 왜 18년간 그를 믿어왔는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12월 5일이었습니다. 16강에서 만날 상대가 브라질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예언서를 꺼냈어요. 브라질을 꺾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 것이다. 과연 이 예언도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쓴 손흥민이 브라질을 상대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8년 예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거든요. 2022년 12월 5일 오후 11시 카타르 스타디움 974에서 한국 대 브라질 16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뮌헨의 제 서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생중계를 켜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손흥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검은 보호 마스크를 쓴 채 평소보다 더 결연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18년 전 함부르크에서 처음 봤던 그 12살 소년의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손흥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브라질과 맞섭니다.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해설자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18년 예언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을. 경기 초반, 브라질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카세미루.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한국을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공을 받을 때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동료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36분, 비니시우스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예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고난 끝에 기적이 온다고.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의 표정을 카메라가 잡았어요. 좌절이나 포기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 눈빛. 저는 예언서 128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8년 전에 적은 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마스크 뒤에 숨겨진 챔피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것이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손흥민을 중심으로 더욱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 거죠. 58분,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두 명의 브라질 수비수가 달려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개인기로 뚫어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분한 패스로 중앙의 황인범에게 공을 연결했고 그 공이 결국 김진수의 발끝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쉽네요. 좋은 찬스였는데. 해설자가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적이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점점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76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더니 갑자기 중거리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마스크를 쓴 채로 브라질 수비진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어간다. 하지만 마지막 슛이 알리송의 선방에 막혔어요. 아, 그래도 전 세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저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에 모두가 놀랐거든요. BBC 해설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Incredible. How is son doing this with a mask on? 83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브라질 수비수들이 헤딩으로 걷어내려 했지만 공이 손흥민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흥민이 마스크를 쓴 채로 몸을 날려 발리슛을 시도했습니다. 공이 알리송의 손끝을 스치며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GOAL, SONHEUNG, MIN, UMBELIEVEABLE.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울부짖었고 벤치의 선수들이 모두 뛰쳐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1대1 동점.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90분, 플러스 3분, 추가 시간 마지막. 한국이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받더니 마지막 남은 체력을 짜내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수비수 3명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마스크 뒤에서 빛나는 눈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크로스를 올렸고 그 공이 황희찬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어요. GOAL 2대1 KOREALEADS.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한국이 브라질을 2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18년 전에 쓴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손흥민이 마스크를 쓴 채로 브라질을 꺾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예언한 대로요.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조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브라질을 이긴 소감은 팀워크의 승리입니다.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 겸손한 대답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선즈 매스킷 미러클 샥스 더 월드. 커리어즈 워리어 브레이크스 브라질즈 하트. 더 모스트 인크레더블 월드컵 업셋 에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로즈버그 워즈라잇 올 얼롱. 선즈 프라퍼시 컴즈 트루. 빌트 신문은 아예 제 이야기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독일 감독이 18년 전에 예언한 기적이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전 세계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CNN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젠베르크 감독님, 정말 18년 전에 이 순간을 예측하셨나요? 네, 예언서에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죠? 한국인의 정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은 그 정신력의 완벽한 상징이에요. BBC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의 다음 예언도 있나요? 저는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뭘까요? 미국에서 새로운 전설을 쓸 겁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K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을 18년간 예언한 독일 감독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축구 실력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걸 꼭 담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예언서 128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큰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완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예언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도 손흥민의 미래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2023년 아시안컵, 그리고 2024년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18년 예언의 대미를 장식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카타르 월드컵의 감동이 채 식기도 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린다는 발표였어요. 저는 뮌헨의 제 서재에서 예언서 132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년 전에 적은 글이 그대로 있었어요. 2023년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할 것이다.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며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월드컵 이후 손흥민을 둘러싼 기대치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거든요. 압박도 그만큼 컸어요. 2023년 말 아시안컵을 앞두고 한국 언론들이 연일 특집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마지막 도전. 아시안컵 우승으로 레전드 완성하나. 31세 손흥민의 마지막 기회.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기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1월 12일 아시안컵이 개막했습니다. 한국의 첫 상대는 바레인이었어요.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 생중계를 켰습니다. 손흥민이 캡틴 마크를 차고 입장하는 모습. 19년 전 함부르크에서 본 그 12살 소년이 이제 한국 축구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경기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3대1 승리로 좋은 출발을 끊었죠. 손흥민도 1골 1어시스트로 완벽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16강부터였어요. 1월 30일 16강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는 까다로운 상대였죠. 경기 전날 손흥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압박감은 없나요? 압박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한국 축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손흥민은 해낼 것이라고. 16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후반 35분 프리킥 상황에서 완벽한 킥을 날려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1대0 승리. 8강에서는 호주를 만났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였죠.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1대1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연장 후반 10분에 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좌측에서 돌파해서 올린 크로스가 이강인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2대1 역전승. 4강 상대는 이란이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전통 강호였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란 감독이 도발적인 발언을 했어요. 손흥민은 과대평가된 선수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강전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어요. 예언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결승에 올라가야 했거든요. 전반 20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마무리였어요. 하지만 이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15분에 동점골을 허용했죠. 1대1로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전에서도 골이 나오지 않아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승부차기 5번째, 마지막 키커가 손흥민이었습니다. 만약 넣으면 한국이 결승 진출, 만약 실축하면 4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스팟에 공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도움닫기를 하고 슛! 골키퍼가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공은 정확히 골대 왼쪽 구석으로 꽂혔어요. 골! 한국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언서 135페이지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결승 진출 완료.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2월 10일 결승 상대는 일본이었어요. 숙명의 라이벌과의 대결이었죠. 경기 전 양국 언론들이 연일 특집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의 손흥민 의존도가 약점이다. 일본의 조직력이 개인기를 누를 것. 반면 한국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지막 관문, 신중하게 접근해야. 손흥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저는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결승에서 손흥민이 결정골을 넣으며 우승을 이끌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레전드가 될 것이다. 결승전 당일 루사일 스타디움은 한국과 일본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중계를 켰어요. 입장하는 손흥민의 표정이 남달랐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미소 대신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압박이 거셌어요. 미도리마와 쿠보가 중원을 장악하려 했고 한국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전반 30분까지는 골 없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35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좌측에서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일본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제쳤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른발 슛. 일본 골키퍼가 몸을 던졌지만 손끝을 스치고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GOAL. 손흥민. 대한민국 선제골.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도 바로 반격했습니다. 후반 20분에 동점골을 넣었어요. 1대1 동점.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 전반 15분. 다시 한번 손흥민의 순간이 왔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공이 손흥민 앞으로 떨어졌어요. 발리슛 각도였습니다. 손흥민이 몸을 날려 슛을 때렸고 공이 골키퍼의 손을 스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GOAL. 손흥민 결승골.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앞서갑니다. 그 순간 루사일 스타디움의 한국 팬들이 모두 일어나 울부짖었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1로 한국이 승리했어요. 아시안컵 우승.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 그를 에워쌌어요. 시상식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의 예언이 드디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이 우승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성과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축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 정상에 서다니.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손흥민을 찬양했습니다. 흥민 컴플리츠 히즈 에이전 레거시. 프롬 분데스리가 투 프리미어 리그 투 에이전 챔피언. 더 퍼펙 캡틴즈 퍼펙 엔딩.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데어 슈피겔에서 제 이야기를 다시 다뤘습니다. 20년 전 독일 감독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 손흥민은 이제 진정한 아시아의 황제가 되었다. 그날 저는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큰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2024년 아시안컵 우승 완료.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예언서에는 마지막 항목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2024년 여름 미국에서 새로운 전설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과연 손흥민의 마지막 도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예언의 대미를 장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저는 뮌헨의 제 서재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미국 MLS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한다는 발표였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32세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영국 언론들은 당황했어요. Why is son living at his peak? MLS move seems like a step backward. 타터넘 루저즈 데어 비거스트 스타.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언서 140페이지를 펼치니 20년 전에 쓴 글이 그대로 있었어요. 2024년 여름 미국 진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은퇴 준비가 아닌 진짜 레전드로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이다. 미국에서 그는 축구 이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7월 20일 LAFC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손흥민이 검은색과 금색의 LAFC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을 때 수천 명의 LA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지만 라티노, 백인, 흑인 팬들도 많이 보였어요. 웰컴 투 LA 선이. 코리언 킹 이즈 히. 현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MLS로 온 이유는? 손흥민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원했습니다. 미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의 즐거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MLS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축구는 어디서 하든 축구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겸손한 답변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손흥민의 미국 도전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것을. 8월 24일 LAFC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였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중계를 켰습니다. BMO 스타디움에는 22,000명의 관중이 가득 찼어요.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다는 소식에 매진이 된 거였죠. 경기 전 입장할 때 손흥민을 향한 환호가 대단했어요. 한국어로 쓴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손흥민 사랑해. 태극기 영웅. LA의 새로운 왕. 킥오프 후 15분, 첫 번째 순간이 왔어요.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받더니 특유의 드리블로 2명의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어요. 동료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했고 골이 터졌습니다. 데뷔전 첫 어시스트. 경기장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손흥민을 향한 MVP.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리킥 기회에서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섰어요. 25m 거리의 어려운 각도였지만 손흥민은 침착하게 공을 세팅했습니다. 도움닫기를 하고 슛! 공이 골키퍼의 손을 스치며 골망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데뷔골.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예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경기는 3대1 승리로 끝났고
손흥민은 1골 1어시스트로 완벽한 데뷔를 장식했습니다. 경기 후 현지 언론들이 열광했어요. 선 HEUNG 민라이츠 업 MLS 안 데이뷰. 코리안 슈퍼스타 쇼즈 YHES 월드 클래스. LAFC 메이드 더 사이닝 어브 더 센처리. 더 놀라운 건 관중들의 반응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손흥민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멕시코계 팬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나는 축구를 50년 봤지만 저런 선수는 처음이야. 기술도 기술이지만 마음이 다르다고. 일주일 후 포틀랜드 팀버스와의 원정 경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보러 온 팬들이 엄청났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죠. 첫 번째 골은 중거리 슛, 두 번째는 헤딩, 세 번째는 페널티킥이었어요. 완벽한 해트트릭이었습니다. 현지 해설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This is not MLS level. This is 프리미어 리그 퀄러티. 경기 후 포틀랜드 팬들까지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상대팀 팬들이 상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 전역에서 손흥민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ESPN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더선 이펙트 How One Player is Changing MLS. CNN에서도 손흥민을 다뤘습니다. 코리안 스타 브링즈 글로벌 어텐션 투 어메리칸 사커. 가장 놀라운 건 티켓 판매였어요. LAFC의 홈 경기는 물론이고 원정 경기까지 모든 경기가 매진되기 시작했습니다. MLS 커미셔너가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손흥민의 영입은 MLS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다. 리그 전체의 위상이 올라갔다. 9월 중순, 더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티 FC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동료를 위해 페널티킥을 양보한 거예요. 자신이 차면 해트트릭이었지만 골이 급한 동료에게 기회를 넘겨준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팬들이 완전히 감동했어요. This is leadership. True CAPTAIN mentality. Why we love 선. 소셜미디어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10월 정규 시즌이 끝났을 때 손흥민의 기록은 놀라웠어요. 15경기 12골 8어시스트. MLS 역사상 한 시즌 데뷔 기록 중 최고였습니다. MVP 투표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받으며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LA 팬들, 동료들, 그리고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미국 축구에 대한 소감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수준이 높고 무엇보다 팬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제가 더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년 전에 쓴 마지막 예언이 그곳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는 축구 선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될 것이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진정한 글로벌 레전드로 완성될 것이다. 11월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의 활약으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 상대는 시애틀 사운더스. 데뷔전 상대와 다시 만난 겁니다. 경기 당일 BMO 스타디움에는 역사상 최고 관중이 몰렸어요. 22,000석이 모두 매진되었고 수십만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손흥민은 전반 30분에 선제골을 넣었어요. 완벽한 개인기로 골키퍼까지 제치고 들어간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후반에 추가골까지 넣으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죠. LAFC가 MLS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20년간의 여행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거든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독일에서 축구를 배울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도전이 소중했고 모든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미국 축구 발전에 더 기여하고 싶고 젊은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예언서 140페이지에 마지막 빨간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2024년 MLS컵 우승 완료. 20년간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손흥민을 찬양했어요. 선 HEUNG 민 from BUNDESLIGA to 프레미어 리그 2 MLS 챔피언 더 컴플리트 FOTBALLER 컴플리츠 히즈저니 Y선 HEUNG 민 이즈 풋볼즈 퍼펙트 엠베서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독일 언론의 평가였어요. SDDUTSCHE 자이텅에서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20년 전 한 독일 감독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다. 막시밀리안 로젠베르크가 본 것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예언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하지만 정말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손흥민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다만 제 예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20년간 한 소년의 꿈을 지켜본 한 사람의 기록은 여기서 완성되었어요. 손흥민은 이제 진정한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여행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0년간 한 소년을 지켜본 독일 감독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함부르크의 12살 소년이 세계적인 레전드가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이미 예언서에 적혀 있었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지, 왜 한국의 자부심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